엄마, 이게 뭐예요? 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정순이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고성이라는 이름과 함께 수십 통의 문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은호야, 너.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 저 여자를 만났니?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순이는 주저앉았어요. 강우 때부터였구나. 그때부터 저 여자를 만났던 거구나.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고성희 씨가 제 친엄마래요. 제 원래 이름이 한유라였대요. 그리고 쌍둥이 오빠 우진이가 있다고. 정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빠가 미국에 있는데 간이식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검사 좀 받아보래요. 정순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호야, 그 여자 말 다 믿으면 안 돼. 은호는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뭘 알고 계세요? 정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너를 버린 사람이야. 쌍둥이로 낳고도 딸인 너만 버렸어. 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순이는 은호를 꼭 안아줬어요. 아들은 키우면서 딸인 너는 보육원에 버렸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내 간을 달라는 거야. 은호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우진의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진이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건가요?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간이식을 받지 못하면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유라가, 아니 은호가 검사를 받아줘야 하는데.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호야, 검사 결과 나왔니? 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고성이는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좀 받아봐. 우진이 시간이 없어. 은호는 고성이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곧 받아볼게요. 전화를 끄는 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옆에서 지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뭐 때문에 고민이야? 은호는 깜짝 놀라 동생을 쳐다봤어요. 강호야, 언제 왔어? 지강호는 누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부터 있었어. 누나 전화 다 들었어. 지강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고성이라는 여자. 그 여자가 누나 친엄마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여자가 누나를 버렸다며? 은호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호야, 괜찮아. 지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누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 그게 말이 돼. 은호는 동생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강호야, 그래도 오빠잖아. 내 쌍둥이 오빠. 지강호는 누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누나, 그 여자 믿으면 안 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은호는 동생의 말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은호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호야, 괜찮아. 은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간이식 검사 받기로 했다며?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혁은 은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은호야, 넌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은호는 이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지혁아. 이지혁은 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고성희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병원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지강호는 뒤를 쫓았습니다. 고성희는 우진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강호는 복도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병실 안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아, 엄마가 내 누나를 찾았어. 곧 검사 받으면 넌 살 수 있어. 지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에는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우진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누나가 있어?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 쌍둥이 누나야. 곧 만나게 해줄게. 지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고성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성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병원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고성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은호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주치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한유라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식 적합도가 무려 98%입니다. 완벽한 매칭이에요. 고성이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고성이는 우진을 껴안았습니다. 우진아, 넌 살 수 있어. 내 누나가 널 살려줄 거야. 지강호는 복도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강호는 병원을 나와 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당장 만나야 해. 은호는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강호야, 무슨 일이야? 지강호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 절대 믿으면 안 돼. 30분 후 남매는 공원에서 만났어요. 지강호는 숨을 헐떡이며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고성이 미행했어.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지강호는 오늘 본 것들을 전부 털어놨어요. 병원에 입원한 우진, 간이식을 기다리는 고성이, 그리고 98% 적합도 결과까지. 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진짜 내가 간을 줘야 하는 거네. 지강호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절대 안 돼. 그 여자는 누나를 버렸잖아.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강호야, 그래도 내 쌍둥이 오빠잖아. 지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가 착해서 이용당하는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은호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강호야, 그러지 마. 지강호는 누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누나, 나 이제 누나 지킬 거야. 며칠 후 고성이는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고성이는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검사 결과 나왔어. 은호는 고성이를 쳐다봤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98% 적합도래. 넌 우진이를 살릴 수 있어. 은호는 손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버리셨어요? 고성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은호는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쌍둥이로 낳고 아들만 키우고 딸은 버렸잖아요. 고성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고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어쩔 수 없었어. 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간이 필요하니까 찾아오신 거잖아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라야, 엄마를 용서해줘.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한유라가 아니에요. 지은호예요.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손을 붙잡았어요. 유라야, 제발 우진이를 살려줘. 은호는 고성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은호는 그렇게 말하고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이지혁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지혁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은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여자가 감히.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야, 넌 그 여자 말 들을 필요 없어. 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혁아, 우진 오빠는 죄가 없잖아. 이지혁은 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호야, 내가 착한 건 알아. 하지만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지혁은 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고성이를 다시 미행하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병원을 나와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강호는 뒤를 쫓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간 고성이는 한 남자와 만났습니다. 지강호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가 검사는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수술 동의는 안 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빨리 설득하세요. 우진 씨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곧 설득할게요. 지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만약 은호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강제로라도 해야죠. 지강호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그래야겠죠. 내가 낳은 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지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은호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큰일 났어. 당장 만나야 해. 은호는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30분 후 남매는 다시 만났어요. 지강호는 오늘 들은 대화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제로라고.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그 여자 진짜 위험해. 우리 이지혁 형한테 도움 요청하자.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에게 전화했어요. 이지혁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 모였어요. 이지혁은 지강호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 내가 가만 안 둬. 이지혁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제 이식 시도는 명백한 범죄예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며칠 후 고성이는 은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유라야, 우진이 상태가 악화됐어.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해.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시간이 없어. 다음 주까지 답을 줘. 아니면.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면 뭔데요? 고성이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지. 넌 내 딸이니까. 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고성이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AP 인수 과정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고성이가 30년 전 쌍둥이를 낳고 딸만 버렸다는 증거. 병원 기록과 보육원 기록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지혁은 은호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은호야, 이걸 봐. 고성이는 처음부터 널 이용할 생각이었어. 은호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은 은호를 꼭 안아줬어요. 다음 날 지강호는 고성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고성이의 집 앞에서 지강호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고성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지강호는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호 동생 지강호입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지강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지강호는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누나한테서 손 떼세요. 고성이는 비웃었어요. 내가 뭔데 감히. 지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나를 30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간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거잖아요. 고성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유라는 내 딸이야. 지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이름은 지은호예요. 한유라가 아니에요. 고성이도 일어났어요. 당장 나가. 지강호는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누나를 지킬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 넘겨줘요. 지강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고성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은호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 은호는 이지혁과 지강호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이지혁은 분노했습니다. 저 여자 정말. 지강호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은호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강호야, 위험한 짓 하지 마. 지강호는 누나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 누나? 다음 날 고성이는 병원에서 우진과 함께 있었어요. 우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언제 와? 고성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곧 올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가 들어왔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유라야, 왔구나.
은호는 침대에 누운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쌍둥이 오빠였어요. 우진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고마워. 은호는 우진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고성희는 은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지혁과 지강호가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안 돼. 이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지강호는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 체포됩니다. 고성희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때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제 장기이식 시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돼. 유라는 내 딸이야. 이지혁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고성희와 남자가 나눈 대화였어요. 만약 은호가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해야죠.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경찰은 고성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고성희는 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유라야, 엄마를 이렇게 버릴 거야. 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저를 버렸잖아요. 고성희는 끌려나갔어요. 병실에는 은호, 이지혁, 지강호 그리고 우진만 남았습니다. 우진은 힘없이 웃었어요. 누나, 미안해. 엄마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은호는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는 죄가 없어요. 우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미안해. 은호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고성희는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교도관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성희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호는 고성희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지혁이 은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지강호도 누나를 껴안았어요. 누나, 이제 끝났어. 은호는 두 사람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의 장례식이 열렸어요. 은호는 상주로 서 있었습니다. 박영나도 울면서 언니 곁에 섰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은호는 영나를 안아줬습니다. 박진석도 고성희의 영정 앞에 섰어요. 고생 많았소. 박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은호는 우진을 찾아갔어요. 우진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누나. 우진이 은호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호는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전 검사 다시 받을게요. 우진은 깜짝 놀랐어요. 누나. 하지만 은호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죄가 없어요. 전 제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우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누나. 며칠 후 은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지혁과 지강호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은호와 우진 모두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한 달 후 은호는 퇴원했습니다. 이지혁이 은호를 데리러 왔어요. 은호야. 이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밖에서는 지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지강호가 달려와 누나를 안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은호는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우진과 함께 고성희의 묘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었어요. 누나, 엄마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린 남매니까.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 우리는 남매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며칠 후 이지혁은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공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걸음을 멈추고 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은호야. 응. 이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나 너 좋아해. 은호는 깜짝 놀라 이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지혁아. 나도 너 좋아해. 이지혁은 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이수빈과 마지막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바닷가를 걷던 박성재가 이수빈을 쳐다봤습니다. 수빈아? 응. 박성재는 이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수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은 은호 씨만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보여. 이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박성재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모두가 모였어요. 이 지역의 새 사무실 개업 파티였습니다. 은호, 이지혁, 박성재, 이수빈, 지강호, 박영나 그리고 우진까지 모두가 함께 축배를 들었어요. 이상철이 잔을 들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곁에 있었어요. 은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